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뉴스타파의 단독인데 이거 골 때리지 않아요? 이 사람 피의자야.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 예. 근데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맨날 보고를 받아. 그게 휴대폰도 바꾸고. 그 얘기 이따가 뭐 따로 네. 나올 거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맞아요?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영이 경찰 수사 상황을 맨날 보고를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민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났을 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단 물러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상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물러나지 않으니까 국정조사 지금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을 안 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박희영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면은 어떤 걸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수사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당사자잖아요. 책임의 당사자.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앉아 있으면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뉴스타파가 용산구청이 만든 수사 동향 보고 문건 13개를 입수했어.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실 것 저런 것들인데 이렇게 수사하고 있어요라고 구청장한테 보고하는데 구청장 자체가 피의자야. 이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답변을 할지, 어떻게 처신을 할지를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최소한의 업무 배제도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업무 배제는 왜 못했을까? 위에서 정확하게 쉴드 쳐주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박형을 못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산구청이 경찰이 무슨 수사하고 있어를 계속해서 이제 문건을 만들어 갖고 보고를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피의자한테 증거인멸하라고 가르쳐주는 예. 사실상의 불법적 문건이란 말이죠. 여기 내용 중에는 수사 동향 보고 문건에는 박희영하고 직접적인 연관된 내용도 있어. 그럼 박희영 입장에서 야 경찰이 이번에 뭐 물어보고 갔어? 이렇게 만약에 답이 나온다면 예. 아 이거 숨겨야지 즉각 대응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용산구청 내부적으로도 문제의식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죠. 뉴스타파가 저 문건을 뭐 스파이처럼 침투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제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문건을 제보했던 그 용산구청 직원은 어떤 마음으로 제보를 했을까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저렇게 공직자들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나면 돌아가서 자기 부서장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걸로 수사를 받았고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대답을 했다. 거기에서 진술서를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억나는 만큼 세세하게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취합해서 구청장한테 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경찰이 그 이제 알아보고 다닌 수사에는 이런 게 있었대요. 과거 용산구청의 할로윈데이 예방 대책 문서. 그렇잖아. 왜 올해만 사고가 났는지 알아야 되니까. 재밌는 게 박희영이 구청장이 되고 나서 대량으로 허가된 춤 허용업소 관련 자료 이런 것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태원 내에 춤 허용업소의 90%가 박희영이 취임하고 나서랍니다. 이거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거기 골 때리는 게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춤 그러네. 허용이라는 게 일반 식당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식당에서는 유흥업을 겸업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춤 허용이라는 게 유흥업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대중 음식점 이 순서가 있어요. 유흥 네. 음식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유흥 음식점 허가를 박희영이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근데 이런 거는 다 풀어주고 왜 당일날 SBS에서 루포 취재한다고 네. 이태원이 얼마나 흥청망청 하고 있는지 그런 취재는 협조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런 거 춤 허용업소는 다 풀어주고 그러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박희영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아마 이따가 그 얘기 나옵니다만 뭐 공동 정범 해가지고 이제 구속되느냐 마느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박희영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예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제 고의는 아니지만 업무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거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죠. 용산구청이 작성한 이태원 참사 수사 동향 보고는 뉴스타파가 입수한 건 13개고 총 만든 거는 28개랍니다. 28개. 제가 28개만 있겠습니까? 지금 용산구 내부가
다들 우리 박희영 구청장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그걸로 다들 골머리 쌓고 있을 텐데 28개만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그동안 폐기된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이 지금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증거인멸이면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네. 대검의 검사들이랑 똑같은 거네. 네. 증거인멸. 그래서 이 수사 상황, 수사 동향 보고 때문인지는 몰라도 박희영이 휴대전화 아이폰으로 교체를 하고 비밀번호는 한 달 후에 아니 교체를 했는데 무슨 한 달 후에 비밀번호를 가르쳐 줘봐야 뭐가 나오겠어. 그리고 그 골 때리는 게 그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 국장 이 사람은 휴대전화를 버리면서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통에 빠뜨려서 바꿨다 이렇게. 그것도 우연히도 참사 다음 날에 참사 다음 날에 변기에 빠뜨렸다잖아요. 뭐 손이 덜덜덜 딸렸나 보지. 그거 다 검찰이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증거인멸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증거인멸 다 해서 이 사람이 과실, 그러니까 실수한 게 없는지 이거를 밝혀내는데 즉각 대응권으로 보고 있는 거야. 경찰이 무슨 수사를 했는지를 다 보고를. 자, 그래서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동향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 동향 보고 등을 활용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고요. 지금 경찰 특수본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저번에 용산경찰서장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때 홍준표가 갑자기 갑툭튀해요. 아유 저 바보 새끼들. 이거 공동정범으로 먹고 엮으면 되는데라고 훈수를 두더라고.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공동정범으로 엮었어요. 진짜로. 근데 공동정범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 자체가 하나의 범죄 현장이고 이 범죄를 같이 모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청장도 그렇고 경찰서장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참사가 일어나도록 모의했다. 그래서 공동정범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생긴 과실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하나의 범죄를 모의해서 같이 수행했다고 밀어붙이는 건 너무 과하다고 봐요. 너무 이거 국민들을 바보 천치 취급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해서 159명의 압사 사고가 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모의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요. 이것도 영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떤 고의를 갖고 아니 고의가 아니고 그냥 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말단에 사실상 대통령실 쪽에서 보면 말단이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보면 높은 사람들이지만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저는 용산구청장은 지금 하는 짓을 봐도 나는 무조건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속되는 지금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싹 구속시키기 위해서 공동정범으로 보라. 여러 과실이 모여서 참사가 발생했다. 그렇게 치면은 왜 세월호 때는 그렇게 안 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윤석열이나 한덕수나 이상민이나 윤희근이나 다 공동정범이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네. 아이고. 근데 진짜로 경찰이 해야 될 근본적인 일. 수사는 수사더라도 그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분향소에 왔던 날 배우 고 이지한 씨 어머니가 쓰러진 사건 그 얘기 잠깐만 해보려고 해요. 이 경찰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때 아버지는 쓰러지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쓰러지고 아버지는 무릎을 꿇어요. 근데 무릎을 꿇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저 국민의힘한테 뭐 진상규명해 달라고 무릎 꿇은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극우 유튜브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네. 시비를 거니까 더 이상 시비 안 휘말리려고 알았어 잘못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저거 지금. 근데 저 극우 유튜버 있는 자리가 저 아버지가 무릎 꿇은 자리에서 몇 발자국 안 나가 있는 곳입니다. 네. 저 광장이 그렇게 큰 광장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확성기 되고 유가족에 대한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으니 그걸 누가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구 유튜버라고 하는 새끼 와가지고 유가족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볼게요. 왜 거짓말 쳐? 우리가 분향소 못 치겠냐고 양보해 드렸잖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 명예가 손상됐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이지한 씨 아버지, 저분이 지금 그 유가족 협의회장이 예, 대표가 예,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무릎을 꿇은 거야. 그러면서 그 구구 유튜버가 대통령이 인간답게 해주니까 이것들이 상투까지 올라서서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 왜 분향소 못 치겠냐 양보해 드렸잖아라고 말한 사람이 김상진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분향소를 여기다 친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 윤석열 잘한다라는 현수막이 예, 먼저 예.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이 자리를 선점을 했는데 우리가 분향소 못 치게 했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제 이지한 씨 어머니 그 목소리 성우 같으신 분 예. 저분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가장 최전선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 막 모욕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윤석열 정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유가족들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정말 저런 고통의 상황에 한 번도 닥쳐보지 않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상상력인지 모르겠는데 유가족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고 뭐 위축되거나 포기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유가족 분들한테 대통령이 인간답게 대해주니까 이것들이 상투까지 올라서서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떤 여성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이 있어서 나왔다기보다는 정말 저거는 돈 받지 않고서야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구구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는 윤석열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 사람은 윤석열을 집 앞까지 가서 뭐 이렇게 뭘 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이제 조사를 썼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친윤석열로 바뀌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는데 경찰이 아버지를 제재해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그거 유튜버가 대통령이 인간답게 해주니까 라는 말을 하는 유튜버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거는 경찰에 저렇게 지시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정도의 발언을 할 때는 경찰이 충분히 막아주거든요. 일반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렇게 극우 유튜버나 극우 지지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그 사람을 다 둘러쌉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막는데 왜 여기서는 그걸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실 눈치 보는 거지.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아까 뭐 다 아시고 우리가 방송도 했지만 한덕수가 갑자기 나타난 거 어떤 약속도 잡지 않고 나타나가지고 뭐 그잖아 분양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하니까 허무개그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갔다 저기 가죠. 나와서 말 걸고 떠나기까지 시간 30초. 이게 저 한덕수가 그러면서 극우 유튜브랑 이야기하는 게 저거예요. 분양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무단횡단하는 빨간불인데 거기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이제 갔는데 다 거부를 당했지만 딱 한 사람이 한덕수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지지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그 극우 유튜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되게 민망했거든요. 한덕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분양을 하려고 했더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유가족이 원하는 거는 저는 한덕수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처럼 무릎 꿇지는 않더라도 먼저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사죄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으면 어느 정도 유가족이 그나마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덕수가 보여준 언행이라던가 태도 기자회견에서 웃는다던가 농담을 던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유가족 마음속에는 아직도 맞습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분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었거나 언론의 보도 예. 아니면은 한덕수 총리가 계란 정도를 맞아서 막 유가족들이 너무한 애 같은 그림을 잡고 싶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는데 저런 짓을 한덕수라는 사람이 잘못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통사고를 낸 범인도 장례식장 오면 멱살 잡힌다니까요. 욕도 많이 먹고
어떤 경우 맞기도 하죠. 근데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하면 대개 사람들은 거기다가 육개장 갖다 주면서 먹고 가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인지상정이야. 그러면 한덕수가 와서 분양하려고 하는데요. 저거 모자란 자 아니에요? 유가족들을요 서로 눈높이를 맞춰서 상대방이 무릎을 꿇거나 앉아 있으면 거기다가 같이 무릎 대고 맞대고 앉아서 위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저런 미친 자가 다 있어요, 진짜. 무능의 끝판왕인지 사악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섹션의 주제는 그런 거라니까. 아까 마차님이 계속 분노를 했는데 저런 어떤 극우 유튜버들의 난동을 막는 것도 경찰의 역할이라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건 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부르짖는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극우 유튜버들이 저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유라는 게 무한정의 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행정력의 역할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경찰은 다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람만 안 죽으면 된다. 시위 현장에서 무슨 짓을 하든 사람만 안 죽으면 되지. 이런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산사주 앞에서 극우 유튜버들 지금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네.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거는 극우 유튜버 관리를 누가 한다? 김명신의 고모 김혜섭 목사가 직접 나서서 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제보 있었습니다. 기사도 많이 떴고. 그러면 지금 이 유튜버들은 누가 관리할까요? 누구의 입김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놈들이 대통령 취임식까지 김건희 명의로 초대받았잖아.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김건희가 하는 짓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막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무리한 주장인가?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서 봤을 때 그런 극우 유튜버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못 믿더라고. 사실로 드러났어. 네. 이 그러니까 상상 자체를 초월하는 그냥 악마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잘해주니까 기어오른다고? 윤석열이가 뭘 잘해줬습니까? 잘해줬다고 생각해? 시혜성이야, 이게? 윤석열이가 못해서 이 참사가 난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걸 대통령이 잘해주니까 기어오른다는 이야기를 유가족한테? 저것들이 사람이에요, 짐승이지? 양아치 새끼들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자리가 윤석열이 출퇴근할 때 볼 수밖에 없는 자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걸어서 3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이고. 아무튼 참 골 때립니다. 여러분 답답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겨두십시오. 수사받는 용산구청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금도 국정조사 방해하고 있고 김건희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느껴지는 극우 유튜버는 대통령이 잘해주니까 기어오른다는 마인드 갖고 있고 그러니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저는요 이 정권 끝나기 전까지 다 밝히긴 힘들다고 생각해요. 빨리 끌어내리는 게 전 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그 참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다가 왜 뒤늦게 분향소를 다시 차렸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의 태도를 금세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내에서 큰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하는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일단 사고대책위원회 꾸리고 합동장례위원회 꾸리고 그리고 유가족 그 피해자 대책위원회 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도록 해서 그 책임자들은 사퇴하거나 처벌받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기억나는 건 그 삼풍백화점 생존자 중에 자신이 그 병원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관련된 책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처벌받는 걸 봤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참사 직후에 바로 분향소를 차렸는데 거기에는 꽃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희생됐는지 어떤 사람의 피해자고 어떤 사람이 희생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슬프니까 와서 고개 숙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유가족들이 그렇게 분향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향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애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누가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를 알아야지 애도를 할 수 있는 건데 아직도 안 밝혀졌잖아요. 유가족들 그 증언들 중에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아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 심정지, 사망 장소, 이태원로 불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유가족이 요구하는 건 내 자식이 심정지로 죽은 거 당연하지. 죽은 사람은 다 심정지로 죽지. 숨쉬는 상태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사망 원인은 뭔지, 어디서 죽었는지 이걸 정확하게 밝혀달라는 거예요. 진상규명이라는 건 누구 책임 때문에 이런 그 참사가 생겼는지도 진상에 포함되는 거지만 이 피해자들이, 희생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사망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주냐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로는 밝히기 좀 힘든 구조.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윤석열, 이상민 등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국정조사라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쪽 입장에서 보면 방해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 방해하는 것이 이 정권을 저는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동할 거라고 봐요. 사람도 아닌 거죠. 어떤 경우에는 고의성까지 거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설마 그게 인간이 그러게 하겠습니까만 결국 마약 수사, 대통령실 눈치 이런 것들이 다 이태원 12구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정답이잖아요. 일반 상식에서 보면. 그거 대통령이 잘해주니까 머리끝까지 기어오른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인간이에요. 그 말했던 아줌마 있잖아요. 자식이 똑같이 당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반대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공감력은 내가 당해보지 않아도 최소한의 내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끌어올려서 내가 자식을 잃었을 때 어떤 감정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감력 1도 없는 건 윤석열이나 일반 국민이나 사이코패스죠. 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